아까 어떤 분께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하나인데 국민의힘이 자통당과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사실 좀 경선도 그렇고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이 계셔요. 여기에 대한 답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않아요. 그 통계는 누구도 모릅니다. 아 그래요? 어떻게 알아요? 그 당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이 뭐라고 할까 대조를 할 수 없잖아요.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.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예, 본인만 알겠죠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과거에도 많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당 당원수가 굉장히 많아요. 한 80만 되기 때문에 큰 그런 거 없다.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자통당과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경선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도 아니 없다.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자통당 당원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. 아, 그 당 자체가. 예, 이중 당적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자통당 당원들이 저희 당에 다 들어왔다고 치잔 말이에요. 100% 다 들어왔다 쳐도. 그렇게 해도 자통당 당원이 얼마인지를 아시고 그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. 지금 몇 명 정도 돼요? 몇 명 안 돼요. 몇 명 안 된다.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뭘 한다 자꾸 이제 그쪽으로만 꽂히시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. 아, 그럴 일 그런 없습니다. 적이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, 예. 지금. 8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어떤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제가 전화번호 공개돼 뭐가 많이 오잖아요. 네. 보면 이제 특정한 어떤 댓글을 보고서도 예민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누가 뭘 올렸다 뭐 무슨 방송이 있다 하시는데 파급력이 얼마 안 됩니다. 그 방송 보는 사람 숫자를 한번 보시라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시라고요. 맨날 보는 사람이 봐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누가 굉장히 이상한 영상을 올려서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다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다 박멸할 수가 없듯이 그래도 잘 살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제발 멀리 보시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시는 게 맞지 뭐 하나 하면 이거 큰일 났어요. 리얼미터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 큰일 났어요. 뭐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러니까 사실 본인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요. 아니 사실 다들 너무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다들 걱정이신 거예요. 민감할 게 뭐 있어요. 지금 대선 날짜도 모르고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닥치면 하면 됩니다.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. 리얼미터 얘기를 또 이제 해주셨으니까 리얼미터 얘기도 좀 할게요. 사실 어제 리얼미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 이제 뉴스엔진에서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결과를 보고 또 이건 또 뭐지?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대한 아주 요점 정리를 딱 해주시고 가셨는데 또 갑자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. 네. 그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의미가 없어요. 다만 면접을 하게 되면 뭔가 본인의 신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. 남자가 여자가 되고 아, 그렇죠. 뭐 연령을 속인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.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를 어떻게 거느냐. RDD라고 해서 랜덤하게 디지털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번호와 안심번호를 받아서 통신사에서 받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어떤 게 더 랜덤하게 표본을 샘플링을 하느냐 뭐 이런 차이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여론조사만 한 놈만 팬다 하나만 쭉 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.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는 계속 말씀드리면 선착순이라고 그랬잖아요. RDD로 가는 선착순, ARS로 가는 선착순하고 면접을 해서 하는 그 데이터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3년 전에 선거할 때 그 저희는 뭐 많게는 한 3%? 그 정도 이기겠다 생각했지만 갤럽만 맞췄어요. 1%. 갤럽만 맞췄습니다. 0.73% 차이 났잖아요.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맞춘 모든 거는? 여론조사가 다 5%만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나왔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투표 끝나고 나서 그 투표자에 대해서 그 출구조사한 거랑 이렇게 맞춰볼 때 갤럽이 가장 정확했고 갤럽이 그동안 모든 역대 대선도 다 맞췄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갤럽으로 그냥 딱 놓고 한 놈만 패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고
불안하시면 네. 어제 나온 거 KSOI에서 나온 거 그거 보세요. 거기 보면 사회조사 여론연구소인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제 TK 여론이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1등을 했어요. TK에서 그 TK에서 김문수 장관을 누르고. 오. 물론 이제 TK에서 1000명이니까 TK는 인구가 500만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들어가겠죠. 98명. 그중에 이제 16.5% 나오고 저 김문수 씨가 13%가 나왔는데 야, 차이 많이 나네요. 물론 한두 명 차이죠. 100명이니까. 네. 네,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여론조사 결과가 100명 지역에 따라서는 네. 서울은 뭐 한 200명 되겠죠. 뭐 그런 느낌이에요. 그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200명을 크니까, 서울은. 그러니까 200명 정도를 어떻게 샘플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10명만 바뀌어져도 200명, 그거 5%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. TK에서 1위 했다는 소식에 또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네, 필요가 없어요. 일희일비하고 있다. 제가 방향을 드렸잖아요.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. 자, 40% 정도 되는 보수 지지층이 누가 좋은지, 누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진짜 그 비중이 참 크긴 훨씬 커요. 중요한 거예요. 너무 커요. 이 40%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이 40%가 어디로 갈지가 더 중요하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. 이재명 무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거리의 세력들이 위축됐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좋아하던 영상, 뭐 전한길이 찍은 영상 이런 게 조회수가 막 팍팍 떨어진다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. 전한길 씨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더라고요. 예. 그다음에 뭐 슈퍼챗도 좀 덜 들어온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. 그게 뭘 의미하느냐? 그러면 이분들의 열기가 빠졌을 때 이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든 뭐 누구든 이런 분들에 대한 반대 강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 강도가 낮아진 걸 반대로 생각하면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 40% 유보층이 어디로 갈지도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물길이 요리로 가냐 요리로 가냐가 지금 대충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네. 네. 예. 그러니까 이 뉴스 하나하나에 막 이러지 마세요. 뭐 하나 나오면 저한테 10개씩 와요. 그래요. 예. 그리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내용도 비슷하죠. 예, 비슷하고 그다음에 보내신 분들이 또 보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.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고. 그 제가 맨날 그 방송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하시잖아요. 저희가 막 이 기사가 나면 어떡하지 저 기사가 나면 이것도 어떡하지 하면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딱 오셔갖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예.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시고요 요거 그러니까 잘해주신다고. 뭐 이런 거죠. 뭐 제목이 잘못되고 기사 내용이 잘못돼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네. 자 온라인 기사 하나를 몇 명이 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그냥 다 지나갑니다.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목이 올라오고. 예를 들어 좀 악의적이고 그럴 수는 있어요. 네. 뭐 통신사 이렇게 다른 신문사들이 인용하는 그런 회사의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되면 그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많은데 언론사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은데 그거 이거 악의적이다. 이 기자는 계속 이렇게 쓴다 해갖고 그거 막 몇 명 안 봐요.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어. 근데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또 한동훈 대표님을 포함해서 또 많이 아끼셔서 그래요. 예,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. 알죠. 예, 그 중요한 건요 표예요. 우리가 이 얘기 할 때 제가 냉정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한동훈 대표를 예를 들어 좋아하시고 어떤 정치인을 좋아해서 그 강도가 아무리 있어도 한 표입니다. 그러네요. 그렇잖아요. 1인 1표니까. 예. 네. 중요한 건 이 한 표가 두 표도 두 표가 세 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활동을 하셔라. 걱정하실 때.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글 올려주신 거 제가 쭉 올라갈 때 봤는데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처음으로 책임당원 됐어요.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. 요런 거 진짜. 예. 요런 게 진짜 중요하고. 그러니까 주변에 이러해서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차라리 하시는 게 훨씬 본인이 불안해하는 걸 떨칠 수 있는 방법이지. 그렇죠. 여기에 이놈 이런 영상 올렸어요. 이 사람 조치해 주세요. 고발해요. 이 사람 왜 이래요. 이럴 에너지는 그 좋은 에너지 쓸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책임당원이 돼야지만 경선에서 한 네,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.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가입을 했을 때
예를 들면 5월이나 6월까지 아니죠. 5월이나 6월이 아니라 경선은 5월 중에 있을 거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경선은 4월에 하죠. 4월에 하나요? 그럼 예. 너무 늦지 않나요라는 얘기 늦죠. 하시던데. 그죠? 예. 지금 들어가면 좀 늦는 게 아니라 투표 자격 없어요. 투표 자격 지금 없죠. 3번은 내야 돼요. 그러니까 한 달,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당비를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 세 번을 내고 3번을 낸 사람을 상대로 컷을 해서 이 사람을 투표 인단에 선거인단에 넣었는데 그럼 최소한 4달 정도는 걸리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 사실은 저희 작년에 이제 계엄 있고 난 다음부터 그때 당시에 저희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집 지키기 운동이라고 그때 막 저희가 그렇죠. 당원 그때 가입했었거든요.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괜찮으실 될 거예요.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요. 12월에 들어오신 분은 세이브이고 1월도 가능할 거예요. 네. 예. 3번 납부했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예. 네, 여러분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. 예. 아니면 50%는 국민 여론 조사니까 그때 전화가 갈 수는 있는데 그게 한 10,000명 정도 전화가 가요. 그러니까 확률이 좀 적죠. 그러네요. 5천만 분에 10,000명이고 거기서 이제 그걸 물어봐요. 그 지지 정당이 저희 당 아니면 없다. 요 분들만 하거든요. 네. 네. 이제 반 때문에 2,500만, 유권자 4,500만이니까 뭐 한 2,200만 정도 중에 2,300만 명 중에 뽑혀야 2,300분의 1이죠. 쉽지 그 여론조사 않네요. 전화를 받는 거 확률은 예, 그러네요. 그런 겁니다. 지금도 사실은 여론조사 전화 난 한 번도 못 받았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더 어렵네요. 어렵죠. 네, 예. 기로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. 예. 네, 혹시 했다가 끊어지면요. 저는 이번에 책당입니다. 난리가 났어요. 그래도 전화 잘 받아야 합니다. 네, 여러분들. 전화 잘 받으셔야죠. 네, 그렇습니다. 결론적으로는요. 그게 이제 물론 전화 잘 받으셔서 막 한 표 두 표 차이로 나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흐름이란 게 있고 이미 우리가 한 반년 전쯤에 63% 봤던 그 상황과 무엇이 다르냐? 저는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생각 사실 많이 나요. 네. 네, 막 컷오프 되니 많이 얘기부터 했었는데 결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때 자,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. 국회의원 숫자. 누구를 미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냐? 누구 옆에 몇 명 있어? 네. 그다음 뭐 당협위원장 숫자. 이런 거 거의 의미 없습니다. 당원이 너무 많아요. 그거 작동 안 했다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 대표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증명이 돼 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. 그랬죠. 그러니까 네. 그런데 속지 마시라. 아마 기사는 또 나올 겁니다. 뭐 친한 의원 누구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쓸데없는 기사예요. 여러분들도 전 탈당 안 하고 버티고 네, 있습니다. 뭐 감사합니다. 탈당 마려웠어요. 뭐 이런 얘기 너무너무 하시는데 감사해요. 예. 이제야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. 예. 네,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왔으니까 버틴 그 보람이 있을 것이다. 네, 라는 생각이